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 시간의 거래 1.7%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초반에 반짝한 이후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마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 보이고 세력이나 주가를 올리려는 주포들도 지금은 상승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듯 지루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중은 하루의 움직임에 일일 비하면 버틸 수 없고 한번 탄력받으면 또 조정도 길게 나와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흐름을 탈 때까지 좀 버텨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에 대한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리프레시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종목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레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중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수급 차트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쉬운 종목은 아니고 이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두중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두중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주맥주 3,525원으로 약 6% 정도 좀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이번 4월 달도 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에 좀 지쳐 계시거나 두중에 지쳐 계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한타증권사로 사용하면 모든 게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2개, 3개 정도는 돌리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거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요일 시장 흐름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에서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 재부각이 되었다. 그리고 분기말을 맞아서 차익 실현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매물에 좀 출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 국방부에서 좀 전쟁 활동을 축소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여전히 그 조치가 되지 않았던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대금에 대한 또 루브라 결제를 요구하는 등 향후에도 에너지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3월달 수출이 지난달 발표보다 좀 둔화가 되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국내장은 부담이 많이 되었던 오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65% 하락, 코스닥은 0.42%. 생각보다 지수의 큰 하락은 아니었으나 체감상 종목들이 더 어려웠다고 느끼게 해준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하락으로 좀 반등의 흐름을 또 이어가지 못한 점인데요. 그런 연장선으로 외인과 기관도 이렇게 매도세가 다 확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 67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450억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코스피는 7,800억 그리고 코스닥은 1,160억 매도를 하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제대로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고 내 종목들이 지수 대비 더 크게 밀렸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 반등 흐름을 기대해 주신 분들 저 포함해서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일 시간에 원전 관련 대부분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주면서 두산중공업은 오늘 고점이 1.96%까지 이제 올라갔고 종가는 마이너스 0.73%까지 고점 대비 거의 떨어진 걸로 보면 3% 정도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의 이런 흐름도
장 시작하고 극 초반에 또 반짝하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지루한 시장이 된 듯 합니다. 뭐 오늘 하락으로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무료방에서는 하루 더 지켜보기로 하고 춤에 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 1일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1WR에 대한 이런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거래는 당연히 할 수 없었고 뭐 정리하신 분들은 무조건 어제 날짜인 3월 31일에 좀 매도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대처하지 못하신 분들은 4월 4일까지 좀 본주로 교환하는 이런 권리를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무조건 좀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4월 5일이 되면 1WR은 완전히 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본주도 교환하지 못한다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강조드려서 현재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액션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1WR에 대한 거래는 마감이 되었고 4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좀 순차적으로 두산중공업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주주 의무보유 해제도 4월 14일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다 소화가 되면 5월 10일 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친원전 정책에 좀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멘탈 잘 잡으시고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좀 해볼게요. 1WR에 대한 이런 거래가 끝나고 4월 1일이 되자마자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매도 물량은 확실히 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오늘 6%대 비율로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인데 그동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이렇게 좀 컸었고 공매도로 미리 쳐놓고 신주 교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외인은 66만 주 매도, 개인은 113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48만 주 매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66만 주가량 던졌고 JP모건 11만 5천 주가량 또 순매도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금융투자가 3월 막판까지 이렇게 매도 물량을 계속 쌓아가면서 공매도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32만 주로 좀 감소세를 보였고 투신, 사모펀드가 이탈해 연기금까지 나가면서 전체적인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좀 매도세로 보여주고 있지만 수치는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이렇게 이탈이 되고 있으나 9개월간 또 매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의 영향으로 기관의 매도세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지만 외인들은 다시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매도량을 늘려가면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오늘 공매도 보시면 6%대로 다시 10% 미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량도 31만 주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3월 29일이 최신으로 2,529만 주로 28일 전일 대비했을 때 86만 주가량 이렇게 좀 증가세를 보였고 차 거래도 보시면 3월 31일 체결량 348만 주, 상환은 80만 주로 그 차액인 약 260만 주 가량 이렇게 잔고 수량은 늘어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 4월 1일자 부분, 오늘 아직 확인은 안 되었는데 아마 감소세가 나왔을 것이고 1WR 상장이 조금씩 4월 달에 진행이 된다면 또 대차와 그리고 공매도도 좀 줄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또 4월 중후반부 5월쯤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를 보겠습니다. 유스케일파워 두산중공업 체코 SMR 진출에 시동을 건다. 미국 원전 무역사절단 파견.
미국이 체코와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근에 파견한 무역사절단의 유스케일 파워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어서 체코의 노크하고 동유럽 시장에서 사업 폭폭을 확대하며 파트너사인 두산중공업에게 수혜가 기대가 된다. 지난달 29일 원전 협력을 모색하고자 무역 사절단을 꾸려 체코에 보냈고 뉴스케일 파워 사업 개발 담당도 동행했다. 같은 날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 무역 사절단의 체코 방문 소식을 전하며 좀 뉴스케일에 확장 가능한 SMR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발전소 구성을 제공하고 체코의 청정 에너지 니즈를 체코의 청정 에너지 니즈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공유하면서 팀의 일원이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체코는 친원전 국가다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광수로 원전 1기를 짓는 입찰을 개시했고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1기에서 한 3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며 체코 정부의 관심은 SMR로 넓혀졌고 SMR은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제 펌프 등 일체화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사용 후 핵연료 배출량이 적다.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고 체코는 2020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총 6개국을 SMR 사업 후보로 뽑은 바 있다. 뉴스케일 파워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2020년 8월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통한 최초의 SMR 회사로 미국 발전 사업자와 아이다호주의 462메가와트급 규모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동유럽 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시장을 개척하며 두산중공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또 대형 원전 수주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라던가 폴란드 이렇게 침을 발라놓은 상황이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SMR의 좀 선두 기업으로 체코도 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 파워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수혜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체코 같은 경우는 한수원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원전 1기당 수주 규모는 1.5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SMR은 제작 파트너로서 초도기 물량 확보를 2030년까지 또 5개 이상 프로젝트의 공급 제작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죠. 최근 들어서는 영국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필리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추가적인 SMR 기자재 공급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SMR 쪽은 두산중공업이 따놓은 당상이고 대형 원전은 한수원이 따내서 일석이조로 많은 이득을 좀 챙겨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뉴스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원전 10기 수출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10개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원전 수출은 2009년 4기를 판 이후 전무하다. 그러나 국제 상황을 볼 때 원전 수출에 호기가 오고 있고 윤 당선인의 임기 내에도 가능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간 건설을 시작한 원전은 62기다.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의 자국 내 건설이 대다수이고 제3국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20기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4기, 중국이 파키스탄의 4기, 프랑스가 2기, 나머지 10기는 러시아다. 건설 착수 예정이거나 계약 단계에 있는 원전을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이다. 이집트 4기, 인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각 2기, 핀란드, 이란, 아르메니아 각 1기, 터키의 추가 1기 등 원전 시장을 휩쓸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사고로 서방 원전 사업이 주춤할 때 전략 산업으로 원전을 밀고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펼쳤고, 그런 러시아가 러시아 사태로 국제 원전 시장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핀란드가 러시아 원전 도입을 재고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원전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은 동유럽. 지금 한수원이 마케팅 중인 체코를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원전을 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러시아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 원전은 러시아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월드컵과 같은 국가 대항전이다. 국가 수반도 나서서 뛴다. 원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수출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 한미 공조도 필요하다. 미국은 국제 원전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한미 공조는 미국이 우리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배경도 있다.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이유다. 원전 수출이 한전과 한수원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원전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APR 1400은 미국에서도 건설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원전이다. APR 1400을 미국 원전 사업과 같이 미국 현지에 짓는 것도 추진해 볼 만하다. 윤석열 시대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를 기대해 본다. 원전 최강국으로 이제 좀 도약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뭐 사실 2009년 이후로 원전 해외 수출이 좀 없기도 하고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좀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또 동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 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뭐 10개 목표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한 기에서 한 2기 정도 좀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빠른 4월 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이집트 원전이 좀 문제없이 진행이 돼야 후속 수출에도 좀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욕심부리지 말고 한 개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꼭 수주로 이뤄지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일, 그리고 4월의 첫 거래일, 오늘 두산중공업 기대감도 좀 있었지만 0.73% 하락한 23,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지지가 나올지 아니면 좀 이탈 누르고 다시 올라가 줄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조정세에도 일단 2만 원 구간은 연일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2월 중순부터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도 안 되는 한 14%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부터 치고 나가야 할 부분이고 무조건 여기 60일선은 좀 지키면서 반등의 시나리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음봉의 좀 거래량 속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양봉을 뽑아내면서 잠시 좀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510만 좀 거래량이 파란불로 이렇게 좀 붙었는데요. 그래도 거래량은 다시 좀 줄었고 주가의 변동은 크지 않은 상황. 충분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등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무료 정보방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아직 신호를 드리지 않았는데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좀 잡아갈 생각입니다. 뭐 위에서 물려있던 아니면 밑에서 좀 수익 중인데 물타기를 하시려는 분들도 결국에는 가장 낮은 금액에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뭐 투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